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볼까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중심의 좌표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난다. 반지름을 안 알려줬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지름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합니다. 자,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요거는 뭐니까 3, 9가 되고 얘는 1, 10, 루트 10이네요. 그럼 루트 10이 반지름이야. 그러면 2,1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x-2의 제곱 그 다음에 2,-1이죠.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것이 루트 10의 제곱 10, 루트 10 아닙니다. 이 아래 제곱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죠.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반지름을 거꾸로 구해내면 된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 두 점 AB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두 점 AB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점 AB가 지름의 양 끝점인 건 아닙니다. 여기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표준형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합시다. 그럼 반지름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반지름은 루트 13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식을 세워보면 여기까지는 세울 수 있다. 물론 AB를 모르니까 완전히 세워진 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 두 점 AB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AB를 X, Y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요 좌표를 마이너스 1,0을 얘가 지난다는 거니까 XY에다가 이 점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이거 한번 전개를 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위에다 좀 쓸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에다 0 넣었으니까 이건 그냥 B의 제곱이겠죠. 13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을 또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점도 지나니까 이 원이.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y좌표가 둘 다 0이네. 그러니까 x축을 그러니까 x절편을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이 원이 x축을 어느 점을 끊고 지나가는가 그걸 알려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대입해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좋겠습니까? b제곱이 소거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둘 다 플러스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a제곱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건 13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적는 게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13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두 식을 이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b제곱 지워지고 13 지워지네. 그럼 a제곱도 지워지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뭐야? 8a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8 되죠? 그리고 이쪽은 다 없어졌으니까 0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a가 1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가 1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a, b 사이의 관계식에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1 집어넣으면 2니까 2의 제곱 4 넘어가면 b의 제곱이 13 빼기 4 9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이제 b는 말이야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a는 지금 1이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일 때 얘기입니다. 요것이 13이다. 여기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된다. 이게 답이 두 개입니다. 얘 또는 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거죠.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0 이 두 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그런 원은 자,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있게 되냐면 반지름이 한 루트 13이 한 요 정도 길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얘하고 얘 딱 중간에서 이거 쭉 그으면 거기에 이제 중점이 이제 1이죠. 1. 거기에 원의 중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루트 13이 되는 거는 한 요 정도 된다고 치고, 요 정도. 요 반지름 루트 13을 해가지고 요 두 점을 이제 지나는 이러한 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이죠. 똑같은 위치, 똑같은 거리 밑에 있어서 또 이게 또 루트 13이 되는 또 이러한 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렸는데, 그래서 답이 두 개로 나오는 거죠. 이 두 개 보면 중심의 x좌표는 둘 다 1이고 y좌표만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다는 거를 뭐 그림에서도 확인했지만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되죠? 네. 밑에 유제 해보시고 예제 2번으로 가십시오. 자, 예제 2번.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번엔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처럼 뭐 우리가 중심을 모르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중심을 압니다. 이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점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중점, 이 중점의 좌표 m은 중점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7 나누기 2 x좌표 평균, y좌표의 평균 이 됩니다. 그럼 이 좌표 얼마입니까? m이라고 우리가 이름 짓게요. 6이니까 3, 이거 2니까 1이네. 그럼 3,1을 얘를 이제 얘를 원의 중심으로 하는 거죠. 두 점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얼마냐?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에요. 아니면 요거 사이 AB 길이 구해서 그거를 2로 나누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 거리를 구해보죠. MB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거 5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하고 반지름 알았으니까 표준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중심의 좌표, 자 이렇게 y-1의 제곱, 이거는 반지름이 5니까 이건 5의 제곱, 그래서 25를 써야 됩니다. 여기다 5를 쓰면 안 돼요. 반지름의 제곱은 다 r 제곱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더라도 밑에 유제는 꼭 연습해보고 나서, 자, 일시정지 하시고 연습해보고 나서 다음 문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번. 이번엔 중심이 좌표축이나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본 문제입니다. 중심이 직선 y = x 위에 있고 두 점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좌표축을 먼저 그려놓고요. y는 x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잖아요. y = x. 자, 1,-1은 뭐죠? 1,-1은 뭐는 4, 4분면에는 한 요 정도 점이 되겠습니다. 1,-, 그죠? 요 점의 이름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b는 뭐야? b는 3,5니까 한 이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b.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두 점을 일단 지나는 원이네요. 그러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근데 무수히 많아요. 그죠? 여기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심이 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y = x 위에. 그런 말이죠. 그 중심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이러한 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 이 중심의 좌표를 t, t라고 두겠죠. x, y 좌표가 똑같잖아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다 그렇죠. 그럼 이 그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표준형으로 x-t 제곱 y-t 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일단 r이라고 합시다.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1,-1과 3,5라는 점, 즉 A점과 B점에서 이 T, T에 이르는 거리, 이게 반지름이죠. 그게 같아야 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점과 A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부터 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B하고 T, 요 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자, 걔네 둘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R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제곱을 해가지고 요 두 변의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루트를 없애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도 되죠? 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하고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쪽은 뭡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자, 요 식에서 t제곱 지워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t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워지고 이쪽은 이제 2만 남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해서 마이너스 16t. 얘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34가 되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t. 뭡니까? t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가 바로 2,2였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로 R을 알게 된 건데 t가 2라는 걸 알았다면 뭐예요? 2 빼기 1, 1의 제곱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3의 제곱 9. 해서 1 플러스 9니까 10. R제곱이 10이다. 즉 반지름이 루트 10이었던 거죠. 이것도 알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식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아까는 이제 임시 변수들로 뒀지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R제곱은 10.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 문제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밑에 있는 유제 2개 해보고 나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중심의 좌표가 4,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좌표축을 좀 그려놓고 중심의 좌표가 4,3이다. 한 요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x축에 접한대. 자, 그럼 한 요정도 상황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x축에 접하게 되면은 이 중심의 y좌표 얘가 바로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4의 제곱 y-3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3이니까 이쪽은 3의 제곱 9가 오게 됩니다. 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걸 아예 우리가 좀 규칙으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y축에 접하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 y축에 접해 있으면 중심의 x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엔 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x축이나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좀 그려야 되겠는데 x축, y축. 자, 그리고 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7,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반지름이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7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7, 7에 49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림 한번 그려보면 쉽게 이해되는 상황이니까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밑에 유제 연습해보고 3번으로 갑시다. 자, 점 4,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건데 4,2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4,2면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자, 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얘를 지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1사분면에서 그려야 되는데 언뜻 생각은 이제 뭐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느냐. 그럼 이렇게 지나면 이제 y축에는 접할 수 있어도 x축에 못 접하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만 그려야 돼요. 근데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대충 봤을 때 한 요 정도. 요런 정도의 원이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죠. x축, y축에 이제 다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접하는 거는 또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좀 큰 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y축에 안 접하는구나?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그죠? 더 크게 해야 되겠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원이 돼야 되겠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위로도 쭉 있을 테니까 그 y축이 이제 여기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될 거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에서 지금 그 중심이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r, r이라고 두면 됩니다. 뭐를? 중심의 좌표를. 뭐 얘도 마찬가지고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r, r x가 아니고 y죠. y-r 제곱. 이거는 r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r은 양수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보면은 4,2를 지난다. 점 4,2를 지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x에 4 넣고 y에 2 넣었을 때 이거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제곱은 양쪽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20-12r 플러스 r제곱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r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4, 5, 20 안되고 10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그래서 r이 10이거나 혹은 2거나. 그러니까 요 경우가 바로 이제 r이 2인 경우고 이 큰 경우가 10인 경우겠죠.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하냐? 중심은 2,2든가, 그죠? 아니면 10,10입니다. 그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빼가지고, 그죠? 이렇게 돼요. 64니까 128, 루트 128이 되겠네. 128은 64 곱하기 2잖아요. 8 루트 2라고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자, 이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밑에 유지 해보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측번 1번은 원 이거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 반지름은 얼마, 이걸 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제곱식 변형을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봐라.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그 다음에 4x,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4가 필요하죠. 한 번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y는 요거 두 개, 그래서 플러스 y제곱 플러스 7y네.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2분의 7, 요거 절반의 제곱 한 번 더해주고 다시 한 번 빼주고, 자, 원래 뒤에 있던 10은 그대로 주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세 개 완전 제곱씩
요 세 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 두 번째 빨간 거는 y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이다. 그걸 두 개 더한 거. 자, 10하고 4하고 하면은 10 빼기 4 6이죠, 6. 그러면은 등호 반대편으로 넘깁시다. 얘도 넘겨요. 그러면 2분의 7의 제곱은 플러스가 돼서 넘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플러스 6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얼마냐? 요거는 글쎄요. 4가 되고 7, 7에 49. 6이니까요. 6, 4, 24. 4분의 24로 봐야 되겠지. 이렇게 빼고 얘는 25가 되나요? 자, 그럼 이거는 사실은 2분의 5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 A, B는 뭐냐? 이게 중심의 좌표를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심을 여기서 읽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플러스 아닙니다.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2분의 5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뭐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5가 되죠. 요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되고 합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되죠? 쉬운 문제인데. 두 번째. 이거의 중심의 좌표가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5. 뭐 위랑 비슷한 문제인데 미정계수를 일부 가려놨다는 것만 다르죠. 자, x부터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x제곱 마이너스 2x. 뭐 필요하죠? 1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만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y. 응? 그러면 이건 얼마 필요하냐? 25가 필요하단 말이야. 더하고 빼주고. 자, 뒤에 상수가 k가 있죠? 플러스 k 이퀄 0이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역시 완전 제곱 3개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가지고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26입니다. 넘어가서 플러스 26 되고 k 넘어가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심의 좌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심이 지금 a, 마이너스 5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게 중심 우리가 뭐라는 걸 알아요? 1,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죠? 따라서 a가 1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5라고 그랬는데 반지름이 5가 되려면 얘는 25가 돼야 되는 거죠. 반지름 제곱이니까. 따라서 k가 1인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도 1이고 k도 1이네. 그래서 합은 2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일반형으로 나오면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즉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제해보시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